안녕하세요, 닥터 반니입니다. 오늘은 무보형물 코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무보형물 코 수술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보형물을 안 쓰고 코 성형을 한다는 거죠. 옆에서 봤을 때 코끝이 낮거나 아니면 코 시작점만 낮거나 그런 경우는 굳이 보형물을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보형물을 쓰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저희 병원 오신 분들이 한 10명 된다고 하면은 그 중에 한 7분 정도는 보형물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보형물을 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코 시작점부터 끝까지 다 낮아가지고 뭐 매부리가 살짝 있어가지고 위아래로 뭘 채워서 커버를 할 수 있다거나 어느 한 시작점만 조금 낮아가지고 그 부분만 살짝 메꾸면은 코의 느낌이 훨씬 산다거나 아니면은 콧대 높이 자체보다는 코의 라인의 모양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굳이 보형물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보형물 쓰지 않고요. 보형물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은 최소 3.5mm 에서 한 5mm 정도 보형물을 써요. 왜냐면은 그 이하의 얇은 보형물을 쓰지 않고도 어느 정도의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제 보형물을 최대한 쓰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사실 제일 우선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요즘 많이 우려를 하시거든요. 이게 염증이 생기면 어떡하냐, 구축이 생기면 어떡하냐. 물론 안심을 시켜드립니다. 보형물을 넣는다고 해서 실제 염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그 염증이 또 구축으로 갈 가능성은 또 낮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가능성이 낮다는 거지 아예 0인 거는 아니에요. 이 옆에 코에 시작하는 이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이마보다는 조금 들어가 있어야 이게 자연스러운 코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자로 가다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버리면은 우리는 이거를 아바타코 혹은 사자코라고 부르죠.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고 또 하나로는 이제 보형물은 우리 몸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죠. 그대로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은 바뀌어요. 특히 얼굴은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옆 볼 그리고 광대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코에는 실리콘이 있어서 그대로인데 얼굴만 뒤로 후퇴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코가 더 높아 보이죠. 그래서 젊어서는 높고 화려해 보이는 코가 나이가 들어서는 좀 인상이 강해 보이는 코로 바뀌는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보형물은 최대한 안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저희 병원에서 무보형물 코 수술하는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코끝만 낮아서 코끝만 성형을 하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형물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보형물은 코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코대까지만 높여준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코끝만 이렇게 높이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매부리가 있는 경우죠. 일단 매부리가 어디 생기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분에 생겨요. 그럼 매부리가 있다는 말은 뭐냐? 콧대가 사실은 낮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매부리가 있는 아래쪽, 위쪽으로 조직을 채워 넣어서 이거를 일자로 만들어 주면은 매부리를 완전히 깎지 않아도 웬만큼 높은 콧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때 사용하는 재료는 이제 크게 3가지 재료가 있고요. 여기 코 끝에 살이 있어요. 살. 코 조직이라고도 하고요. 그 살을 옮겨 심기도 하고 그거 말고는 코 사이 비중격이라고 그러죠. 이 연골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콧구멍 이 부분에 날개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날개 연골을 채취를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만약에 이 연골들이 다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귀연골을 채취를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마지막 3번째 케이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다른 부분이 조금 낮거나 아니면 라인이 매끄럽지 않아서 수술하신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고 사실 코에 대해서는 조금 눈이랑 다른 게 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알아보고 인아웃, 아웃라인, 인라인 몇 미리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코는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그냥 알아서 잘 해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형물을 쓸까 안 쓸까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오신 게 아니라 저는 썼으면 하는데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눈은 2D에 가까운 구조인데 코 같은 경우는 앞면에서 다르고 옆면에서 다르고 밑에서 다르고 또 45도에서 다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일일이 다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제 저를 믿고
오시고 그래서 제 설명을 듣고 이게 합리적이다, 내 생각이랑 맞는 것 같다 하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보형물을 안 써도 되고 쓸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보형물을 안 쓰죠. 보형물을 나는 쓰려고 왔다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또 반 정도는 안 써요. 콧대가 너무 낮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설령 낮다고 하더라도 보형물을 쓸 필요가 없는 정도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보형물을 쓰는 경우는 제가 봐도 안 쓰고는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10분 중에 한 두세 분 정도만 보형물을 쓰고 있습니다. 무보형물 수술의 장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무래도 가장 결정적인 장점은 우리 조직으로만 수술을 하다 보니까 염증 가능성이랄까 구축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다. 이게 아무래도 베스트겠죠. 단점은 보형물을 쓰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는 코가 그래도 꽤 있다는 것. 너무 무보형물 수술이 좋다고 해서 그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도저히 모양이 안 나올 것 같으면은 그냥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보형물을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 수술하고 나서 그 돼지코가 가능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술하고 나서 돼지코가 되면은 왜 되는지, 안 되면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술을 할 때 결국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코끝을 높이 세우는 겁니다. 이 코끝을 조금만 세울 것 같으면은 단순히 뭐 귀연골이든 다른 연골을 이 위에 얹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확실한 높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 코 사이에 기둥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거든요. 보통 이 기둥을 세울 때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게 기중격 연골이고요. 조금 더 확실하게 높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자가늑연골이나 기중늑연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기둥을 확실하게 세우면은 돼지코가 되기가 어렵죠. 왜냐면은 기둥이 있으니까. 돼지코가 되냐 안 되냐는 사실 보형물 쓰고 안 쓰고랑은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돼지코는 코끝 수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돼지코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코끝의 길이 연장이 조금 어느 정도 적어야 하고, 그리고 귀연골을 쓴다는 전제하에 수술 후에도 돼지코를 할 수 있는 수술이 일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은 무보형물 코성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닥터 단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